토요일 낮 도모이코는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산 도시락을 들고 호텔방으로 돌아갔다. 잡곡밥에 생선구이와 프라이드 치킨이 든 도시락이었다. 그는 호텔에 준비되어 있는 티백으로 녹차를 우리고 조그만 테이블에다가 점심을 차렸다. 미안해, 이런 밥을 같이 먹게 해서. 나미애가 염치 없다는 듯 말했다. 소노무라군은 밖에서 먹고 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먹는 편이 저도 좋아요. 젓가락으로 생선구이를 헤치면서 도모이코가 대답했다. 게다가 이 도시락 꽤 맛있는걸요? 그래, 맛있어. 나미애의 얼굴에 살짝 웃음이 번졌다. 도시락을 다 먹자 도모이코는 디저트용으로 사온 푸딩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그걸 본 나미애가 소녀처럼 기뻐했다. 굉장히 세심하네. 좋은 남편이 되겠어. 그런가요? 푸딩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도모이코는 쑥스러워했다. 소노무라 군은 애인 없어? 네, 작년에 잠깐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차였죠. 그래, 왜 차였을까? 나보다 더 잘 노는 남자가 좋대요. 내가 너무 촌스러운가 봐요. 다들 남자 보는 눈이 없네. 나미애가 고개를 절레절레 짖더니 이내 자조적으로 웃었다. 나야 그런 말할 자격도 없지만 말이야. 그러고는 컵 속에 푸딩을 스푼으로 해저었다. 그 손짓을 보면서 도모이코는 묻고 싶은 말이 떠올랐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물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미에는 그런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에노모토에 대해서 묻고 싶지? 왜 그런 남자에게 걸려들었는지, 왜 1년 이상이나 돈을 대줬는지. 아니요, 딱히. 괜찮아. 누가 물어봐도 누가 들어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니까. 나미애는 아직 푸딩이 남아있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담배 있어? 마일드 세븐인데. 괜찮아. 도모이코가 건넨 담배에 도모이코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나미애는 연기를 깊이 빨았다가 내뿜었다. 하얀 연기가 우아하게 허공에서 너울거린다. 1년 반쯤 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작은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 창문을 바라보며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접촉사고였지. 그래봐야 아주 살짝 부딪혔을 뿐이지만 게다가 내 쪽도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말이야, 상대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었어. 도모이코의 머리에 단박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야쿠자? 나미애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꺼번에 나를 에워싸는데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그때 다른 차 안에서 에노모토가 나타난 거야. 상대 야쿠자와는 서로 아는 사이 같았어. 그는 내가 나중에 수리비를 지불하는 걸로 얘기를 매듭지어줬어. 변상금을 엄청나게 요구하던가요? 나미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마 10만 엔 정도였을 거야. 그런데도 에노모토는 협상을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그 무렵에 에노모토는 둘도 없는 신사였어. 믿기지 않는 얘기네요. 차림새도 반듯했고 자신은 야쿠자가 아니라고 했어.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다면서 명함도 줬고 지금은 다 버렸지만 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도모이코가 물었다. 나미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의 흐름을 눈으로 조졌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친절했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 그런 기분이 든 거 40년 가까이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나미애 씨도 그 사람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다기보다 에노모토가 내게 관심을 끊는 게 두려웠던 거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돈을 대준 거예요? 어리석었지. 새로운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에노모토가 야쿠자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텐데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그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상관이 없다니요? 그 사람 야쿠자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도모이코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재떨이를 내려다보았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나라는 여자는 이상한 남자들한테만 걸려드나 봐. 남자혼이 없달까?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응, 담배 하나 더 줄래?
도모이코가 내민 담뱃갑에서 그녀가 한 개비를 뽑았다. 전에 사귀던 남자는 바텐더였어. 그렇지만 제대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지. 도박에 빠져서 나한테 뜯어낸 돈도 몽땅 날려버리고 그러다가 내 예금이 바닥나니까 더는 볼 일이 없다는 듯 모습을 감춰버렸어.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한 3년 전? 3년 전? 그래, 그 무렵이야. 소노무라 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살아있다는 데에 염증이 느껴져서 그런 곳에 가볼까 했던 거지. 아, 그런 곳이란 젊은 남자들과 난잡하게 노는 곳을 말할 터였다. 이 얘기는 오래전에 료지에게도 한 적이 있어. 그러니 료지는 아마도 이번 일에 어이없어 할 거야. 나미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일회용 라이터를 씹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왜요? 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그렇지. 료지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 아, 맞는 말이라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요? 뭔데? 은행에서 돈을 빼놓으려 송금하는 거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려운 질문이네. 나미에는 다리를 꼬고 연거푸 담배를 빨아들였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듯했다. 간단한 거지. 결국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송금 점포를 위조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야. 나미에는 담배를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관자놀이를 긁적거렸다. 전표의 금액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계장과 과장의 도장만 찍으면 끝이니까. 과장은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지 않았고 계장의 직위는 위조했어. 그런데 들키지 않았어요. 체크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금의 잔고를 나타내는 일개표라는 게 있어. 경리부 직원이 그걸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그 직원의 인감만 있으면 대조가 끝난 서류도 위조가 가능해. 그렇게만 해두면 일단은 넘어갈 수 있어. 일단은 이라뇨? 이 방법은 결제 자금이 금방 줄어들기 때문에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 그래서 난 가불금을 유용하기로 했지. 그게 뭔데요? 금융기관 상호 간의 송금이나 입금을 받은 쪽 금융기관이 먼저 고객에게 대체를 한 후에 상대편 금융기관이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거든. 그때 대체하는 돈을 가불금이라고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이든 그 돈을 특별히 비축해 두지. 나는 그 돈에 주목한 거야.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가불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또 오랫동안 그 실무를 담당해온 사람이 아니면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다이토 은행쇼와 지점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원래는 경리부와 검사부에서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걸 내가 도맡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체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의 경우 100만엔 이상을 송금할 때는 관리자가 승인한 서류에 입금처와 금액을 기입하고 과장의 허락을 받아 키를 빌려서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송금 결과는 다음날 컴퓨터로 일괄 보고되어 과장이 확인하도록 돼 있지. 하지만 그게 원칙대로 빈틈없이 체크되는 일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부정이 저질러진 날의 송금 전표와 송금 결과 보고서는 숨기고 정상적인 날의 전표와 보고서만 상사에게 보이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지. 결국은 상사가 태만했던 거군요. 그런 거지. 하지만 나미에는 고개를 기울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만화 배씨처럼 언젠가는 누군가가 알아차리게 돼 있어. 그걸 알면서도 부정송금을 그만둘 수 없었던 거군요. 응, 마약 같다고나 할까? 나미에는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었다. 키보드 몇 개만 누르면 거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거든. 마치 마법의 손을 갖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지. 물론 전부 착각이었지만. 그리고 나미에는 덧붙였다. 컴퓨터를 속이는 건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집에는 당분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먹고 잔다고 말해두었다. 도모이코는 나란히 놓인 침대 2개의 침대 중 하나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가 먼저 샤워를 하고서 잠옷을 입은 뒤
침대에 들었다. 그 후에 나미애가 욕실로 들어갔다. 그때는 푼 라이트 외에는 불을 모두 끈 상태였다. 나미애가 욕실에서 나와 침대로 들어가는 기척을 도모이코는 등으로 느꼈다. 비누 냄새가 풍겨오는 느낌이었다. 어둠 속에서 도모이코는 꼼짝 않고 있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나미애를 무사히 도망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를 흥분시키는지도 몰랐다. 기디아라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다. 손오무라군. 등 뒤에서 나미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아니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잠이 안 오네? 네. 나미애가 잠 못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는 도피의 길을 떠나야 하니 말이다. 있잖아.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 사람 생각해? 그 사람이라니요? 하나오카 유코씨. 아,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의 평정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동요하는 걸 눈치채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답했다. 가끔요. 그렇구나 역시. 나미애는 그런 줄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했어? 모르겠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도모이코의 말에 훗 하고 그녀가 웃었다. 지금도 젊으면서. 그야 그렇죠. 그때 나는 도망쳤어. 그랬죠.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야. 제 발로 거기까지 와놓고 도망쳤으니. 아니, 간혹 후회를 하기도 해. 후회요? 응, 그때 도중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도망치지 않고 모든 것을 흐름에 맡겼다면 다시 태어났을지도 몰라. 도모이코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중얼거림에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경솔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젠 늦은 걸까? 그 물음의 의미는 도모이코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실은 그 역시 같은 질문이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미애 씨, 그가 결심한 듯 말을 했다. 할까요? 그녀는 침묵했다. 도모이코는 괜히 이상한 말을 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가 되물었다. 이런 아줌마라도 괜찮겠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미애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3년 전부터 아줌마였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몇 초 후 나미애가 침대에서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도모이코의 이불 속으로 그녀가 들어왔다.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녀가 도모이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